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새로 뜨는 해를 맞았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잘 맞으셨나요? 가정의 행복, 건강, 사업,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바람, 신년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처럼만 잘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론 감사하며 새 달력을 걸어봅니다. 희망을 함께 걸면서 말이죠.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퀸즈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비롯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규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차질이 없을 텐데요. 달라지는 규정과 제도를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뉴욕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8로 오르고 뉴저지는 시간당 $8 25센트로 인상됩니다. 뉴욕에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미지급 임금의 최대 200% 이상을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뉴욕에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2년 내 두 번째 적발 시 $2,000의 벌금과 함께 담배 판매 라이센스가 취소됩니다. 사회보장 연금 수령인들은 1.5% 많아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매달 평균 $19를 더 받게 되고 부부인 경우 수령액은 $2,080에서 $2,111로 $31 증가합니다. 오늘부터 오바마 케어가 시행돼 등록을 마친 가입자들은 오는 10일까지 보험료를 결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3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우표값이 46센트에서 3센트 오른 49센트로 인상되며 우편엽서도 1센트 오른 34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부터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6세 미만의 아동은 독감 예방 접종이 의무화돼 매년 12월 31일까지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다리아 터널의 통행료가 오는 12월부터는 $13에서 $14로 $1 인상될 전망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네,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미국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매월 20여만 개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월 평균 19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7월 이전에 미국 고용 상황이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커졌다면서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경제가 고용 회복을 지탱할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시장 개선은 생산과 소비 증가라는 선순환을 통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평균치인 3.3%를 넘는 4.1%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산업 생산은 경기 침체 이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실업률이 8.3%에서 7%로 떨어진 것이 구직을 포기한 이른바 구직 단념자들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주택시장이 금리 상승으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도 미국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충격이나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미국 고용시장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때론 함께 기뻐했고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하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지난 한 해 동안의 한인사회 사건, 사고 소식 전합니다. 지난 1월 1일 오전 6시 40분 백인 남성 승객인 앤드류 맥켈로이가 브루클린의 한 도로변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다
한인 택시기사 김기철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택시기사 김 씨는 현재까지도 혼수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가해자인 맥켈로이는 지난달 2급 폭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내년 2월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실종 4일 만에 피살된 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고 변영주 씨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변 씨 사건은 경찰이 지금까지도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올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달인 7월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추락하면서 중국인 10대 소녀 3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9월에는 나소 카운티 롱아일랜드 루즈벨트몰 인근 한인이 운영하는 세이브 에너지에서 같은 직장에 다녔던 김상호 씨가 이 회사 대표 최형용 씨와 직원인 신용재 씨를 총으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최형용 씨는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신용재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는 범행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살해 범행 닷새 만에 베어마운틴 브릿지 허드슨강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뉴욕 브롱스 인근에서 메트로노스 열차가 탄선해 승객 4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한인 간호사 고 안기숙 씨가 포함되어 있어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시의원 도전에 나선 한인 후보들의 낭보가 이어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2013년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을 정리했습니다. 포문은 롱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열었습니다. 한인 최초로 뉴욕주 선출직 정치인이 된 롱킴 의원은 지난 1월 14일 뉴욕 얼바니 뉴욕주 의회에서의 하원 취임식을 시작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플러싱에서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정치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 6월 뉴저지 정치 1번지 저지시티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윤여태 씨가 한인 최초로 당선되는 쾌거를 전했습니다. 특히 총 2만여 명의 유권자 가운데 한인 유권자가 단 6명에 불과한 선거구에서 승리해 0.03%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7월 선서식과 함께 본격적인 시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월 본선거에서도 한인 후보들의 선전은 이어졌습니다. 제이슨 킴 팰리세이즈 팍 부시장은 최초로 4선 성공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남부 체리일 시의원 선거에서는 수잔신 앵글로 후보가 재선에 당선되었고 다니엘 박 후보는 테너플라이 최초의 한인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리치필드시 역사상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당선된 데니스 심 의원도 1월 선서식과 함께 본격적인 초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박유상 포트리 교육위원과 정덕성 레오니아 교육위원이 각각 3선에 성공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해는 일본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막말 논란과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미주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과 기린비 관련 소식이 많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연방 하원에서의 결의안 채택 이후 큰 변화 없이 잠잠하던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가 2013년에는 미 정치계에서의 연이은 결의안 채택과 미주 한인사회의 기린비 건립으로 주목받는 한 해가 됐습니다. 2013년 첫 달인 1월 29일 뉴욕주 상원이 일본구의 위안부 동원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항의 메일이 폭주하는 등 조직적 방해가 있었지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월 21일엔 뉴저지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문은 위안부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성적 노예를 말한다며 국제적인 인권 유린의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7일엔 뉴욕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해
뉴욕주는 최초로 주 상하원이 모두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주가 됐습니다. 5월 23일엔 일리노이주 하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사죄와 책임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6월 20일엔 뉴저지주 상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해 뉴저지주는 최초로 타운, 카운티, 주 상하원 등 4개 입법기관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위안부 기림비 건립도 이어졌습니다. 3월 8일엔 미 정부에서 주도한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가 버겐카운티 청사 앞에서 제막했으며 7월 30일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서 미주 최초의 위안부 소녀상이 제막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에게는 실망의 한 해로 남았습니다. 이민자의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이민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일,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의 염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앞장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뉴욕 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올바른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바쁜 1년을 보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민자 대집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6월에는 연방 상원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높은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하원에서 계류 중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행진과 촛불 집회, 단식 투쟁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개별 이민법안 처리라는 점진적 이민개혁을 내세우며 상원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해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원에서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상원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민주공화 양당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해 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109번째 뉴욕 시장이 된 드블라지오는 우리의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힘차게 밝혔습니다. 어제 정오 시청 앞 광장에는 1000여 명의 뉴욕 시민이 몰렸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 지역 정치인들과 전직 시장들, 시민들이 함께한 신임 뉴욕 시장의 취임식이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앞서 어제 해가 바뀐 직후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의 자택 앞에서 선서를 하고 시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신임 시장의 취임 선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연설에서 뉴욕시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노력은 지금 시작된다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민주택 공급 확대, 로컬 의료시설 보존, 무상 유아원 프로그램,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즉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도입할 것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통해 스캇 스트링거 신임 감사원장과 레티샤 제임스 신임 공익옹호관도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가보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 1,729만 7,93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최초의 아기는 건강한 여자 아기였는데요. 매 8초마다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12초마다 한 사람씩 사망하기도 합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지난 30일 2014년 1월 1일 0시를 기해 미국인의 인구가 3억 1,729만 7,938명이라고 발표하고 2013년 1월 1일 기록했던 미국의 인구보다 221만 8,622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0.7%의 인구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 증가 추세는 이보다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세계 인구 증가율은 1.1%로 지난해보다 7,763만 563명이 증가해 같은 시각 세계 인구는 71억 3,757만 7,750명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1년간 인도 출생이 1,560만 명 늘어나 세계 인구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2014년 1월 기준 미국에서는 매 8초마다 새로운 한 생명이 탄생하고 12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 1초마다 4.3명이 태어나고 1.8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한국의 정치사는 정말 요동치는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물고 물리는 갈등과 싸움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한 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거는 기대나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변화, 안보 강화, 또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데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새 변화에 대해서 한국의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정치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정치보다는 검찰이 더 많이 눈에 띄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 부재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았고요. 정치가 없어졌다는 뜻은 결국은 정치적 위기가 심화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좀 정치가 자기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희망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마음일 거고요. 해외 동포들 역시 고국의 정치가 제대로 제 역할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신년사가 상당히 짧은 그리고 담백한 신년사였는데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국가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만큼 국가 안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네.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사실 연말에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 사회가 22일 동안이나 몸살을 앓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원칙 고수를 견제했거든요. 네. 그때 아마 이런 식의 비정상을 그냥 두고서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런 공공부문에서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대통령의 시행 역점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발언을 했어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김정은이는 직접 TV 앞에 앉아서 26분간에 걸쳐서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가 이렇게 힘있게 들리지는 않았고요. 내용을 보면은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이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개선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고기 냄새를 맡게 하겠다, 남새, 채소죠. 또 버섯,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잘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겠다. 알곡을 생산 많이 하겠다. 그만큼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신년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북한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그렇게 강하게 제기한 적이 없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김정은이 작년 말에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그 세계 시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이게 그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에서 제시한 것이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그 분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지만 1월에서 3월 사이에 뭐 우리 쪽에서는 키리졸브 훈련이라든지 독실 훈련 같은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북한도 지금 전 군의 비상태세가 내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 군사적 도발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여전히 남북 관계는 좀 긴장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새해에는 정말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창조 경제라든가. 그런데 정치권의 소용돌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고성국 박사께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창조경제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창조경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경제팀이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현오석 경제팀으로는 좀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역부족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그동안 많이 되어 왔고요. 이것은 여당 새누리당 안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라든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강요들의 개편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이 개각을 통해서라도 박근혜 정부가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기업이나 서민들한테 좀 보내줘야 경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틀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경제팀의 개편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번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 별로 한 일이 없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존재감이 없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1년 정도 기간을 줬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좀 갈아야 되겠다. 네. 이런 여론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내각, 그러니까 장관들의 개각이 필요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75%가 변화가 필요하다, 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각은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상 장관을 가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사전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 2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로 뭐 오늘 내일 개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해서 각 부처에 대한 업무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결과가 대개 2월 말 정도에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평가를 근거해서 개각의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다면 대개 2월 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해서 전면 개각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작년 말부터 개각설이 제기가 됐는데 2월 말에 만약에 개각을 한다면 2달 동안에 이 개각설 때문에 장관들이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장관들의 동료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긴급하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춘추관에 나와서 당분간 개각 없습니다. 대통령은 개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각설을 진화했습니다. 일단 개각설은 진화했지만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개각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밀하게 준비를 잘 갖춰서 2, 3월경에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도 잘해야겠지만은 정치권과 밀접한 상호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해엔 정치권 변화에 기대를 해도 될까요? 저도 그런 기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창조경제의 기본 프레임이 잡혔으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창조경제의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지만 입법부인 국회도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도 좀 챙겨줘야 되고 또 각종 법과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고쳐주고 또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야가 모두 자기 정쟁 때문에 발목을 서로 잡고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요. 그 국회 선진화법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서 예산은 11월 말까지는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게 됐습니다. 또 그 밖에도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물론 해를 넘겨서 1월 1일 새벽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외척법이라든지 이런 부수법안들이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보수정사 나온 몸싸움은 우리가 안 봐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국회도 우리 정치권도 이런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발맞춰서 조금씩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기대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고성욱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2014년 새해를 맞이한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정치권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가 신물이 나도록 싸워봤으니 올해는 싸움보다는 화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정부도 정말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새해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에 거는 기대 중 경제 활성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구촌은 점점 좁아지고 세계 경제는 글로벌 차원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인 미국 어떨까요? 낙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고 연방준비제도도 새해 미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2.8%에서 3.2%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미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면 새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3.6%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즈가 2014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인물로 제닛 앨런을 꼽았습니다. 제닛 앨런은 지난해로 임기가 만료된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이 됐습니다. 새해 지구촌을 호령할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요. 그의 지도력으로 통합과 발전을 기대하는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